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1만 4,74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4만 8,650명, 완치 15만 2,458명으로 집계되어 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대규모 사회적 제한 재적용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자카르타는 25일까지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다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여 딜레마에 빠지긴 했지만 주지사는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보다 더 긴박한 비상 상황이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카르타는 앞으로 2주간 11개의 필수 업종 외에는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되며 요식업은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또한 모든 관광지나 유흥업들은 폐쇄되고 대중교통의 인원 제한도 엄격히 통제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규모 사회적 제한에는 자카르타 출입허가증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자카르타의 대규모 사회적 제한 재적용에 인근 수도권 지역 대표들이 조정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르, 데폭, 땅그랑, 북가시 지역의 대표들은 대규모 사회적 제한 적용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현재 적용 중인 보건지침과 제한으로도 코로나 확산을 충분히 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 주지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다수 인원이 자카르타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카르타의 대규모 사회적 제한은 인도네시아 증시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증시는 자카르타가 중봉쇄에 해당하는 조처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급락하여 장중 주가가 하루 5% 이상 떨어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주식 거래가 30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연구의료개발원은 각 지역 대표 병원 4곳과 함께 코로나19 혈장치료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20개 다른 병원이 곧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의료개발원장은 이번 혈장치료 임상시험이 코로나19 감염자 364명을 대상으로 석 달 동안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장 임상시험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기에 있는 환자의 혈장을 중증 감염자에게 투입하는 방식이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해당 바이러스의 항체와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점에 착안한 치료법입니다. 연구진은 회복기 환자에게서 추출한 혈장 200ml를 하루 2차례씩 사흘간 투입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28일 동안 중화항체 수치 변화, 바이러스 수치 변화와 폐 상태 등을 관찰하게 됩니다. 혈장 치료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완치자들의 항체 생성률이 고르지 않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결합하는 고순도의 항체를 분리하고 정량화하는 기술이 없는 것이 표준화된 혈장 치료제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국이 백신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중국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들이 3차 임상시험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전략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에 백신 제공 우선권을 약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는 아세안 국가들인데 이 지역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나 기타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에 큰 불만을 갖고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중국과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중국 전선의 강대국들은 주요 제약사들과 구매 협약을 체결하여 자국의 수요를 충족시킨 후 다른 국가에 제공할 계획이라서 동남아 국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중보건 전문가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최애국을 선정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목숨을 구하는 백신은 정치적, 영향력 등의 요인과 연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총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및 양산하는 KF-X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미납된 5천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지만 전체 사업 분담금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공동 개발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재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기존의 명기한 개발비 분담률을 20%에서 15%로 낮추는데 필요한 조건에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의 협상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 입장을 고려해 개발비 분담 비율을 18.8%로 낮추는 데 동의했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끝까지 분담 비율을 15%까지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의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기술 이전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조립된 잠수함의 제조 능력과 품질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인도네시아에서 조립된 첫 잠수함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언론 등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조립은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이전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며 대우조선해양에서 파견된 기술자들과 국영조선사가 공동으로 건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한국으로부터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았지만 잠수함 성능은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자막 능력이 90일도 안 되고 잠수 지속 시간이 매우 불안정적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한 의원은 인도네시아가 보유 중인 동급의 독일제 잠수함은 90일 동안 자망이 가능한데 대우조선해양과 협업해 건조한 인도네시아산 차세대 잠수함이 30일 동안만 자망할 수 있다는 것은 업체 선정에 실패한 것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같다며 당시 함께 잠수함을 만든 국영조선사는 어떤 기술을 이전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90일 동안 자망이 가능해야 군사작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나 차세대 사업으로 추진한 잠수함의 자망 기간이 30일로 기존 잠수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인민대표의회에서 질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해당 잠수함은 우리나라 장보고급 잠수함을 개량한 것으로 길이 61.2m, 너비 6.25m, 깊이 5.5m로 건조됐으며 잠수에서 약 20km, 수면에서는 약 39.8km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의 전력 소외 지역에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린 뉴딜 공적 개발 원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코이카는 태양광 에너지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 착수 기념 온라인 포럼을 열어 2024년까지 5년간 1,850만 달러, 약 220억 원을 투입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1,000만 명이, 동티모로에서는 120만 명이 전기를 전혀 못 쓰는 환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이카는 해당 나쿠 지역 주민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보급해 양국 정부의 전력 불평등을 해소하고 태양광 적정 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소득 창출도 돕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서부 슬라웨시주, 누사 땡가라주 등 4개 주 23개 마을에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며 동티모르 딜리주, 바우카우주 등 4개 주 25개 마을 주민에게는 태양광 워터펌프와 고효율 태양광 램프를 제공합니다. 특히 동티모르 고효율 태양광 램프 보급 사업에서는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부가 개발한 것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기술을 이웃 국가인 동티모르에 전수한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혁신적인 삼각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혜진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포럼에서 이 사업은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코이카의 핵심 가치인 그린 뉴딜 ODA와 혁신적 파트너십에 부합한다며 3개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연대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교민들도 약 5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지와스라야 보험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와 재무부를 방문해 조코위 대통령과 재무부 장관에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와스라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날 공식 성명에서 지와스라야 피해자 대표들이 재무부 장관과 지급이 중단된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협의하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가 방만한 경영과 부정부패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상품을 계약한 고객들의 보험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특히 지와스라야 보험은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영업점에 판매 창구를 마련하고 보험을 판매하면서 우리 교민들은 하나은행의 상품으로 알고 원금 손실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모른 채 가입하여 불완전 판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와스라야 보험을 구조조정해 새로운 보험사를 설립하고 기존 지와스라야 고객을 새로운 보험사로 계약 관계를 변경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국영보험사에서 발생한 문제이니만큼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지급 보험금 반환에 더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자바주 서반둥군의 한 도로에서 탱크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다 노점과 주차된 오토바이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을 보면 첫 번째 탱크는 교차로를 잘 지나갔지만 두 번째 탱크가 커브를 돌다 통제력을 잃고 왼쪽의 노점으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탱크가 돌진하는 순간 노점 주인과 오토바이 주인들이 몸을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를 낸 탱크는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거리를 통과 중이었으며 탱크의 기종은 프랑스가 개발한 AMX 13 계열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교통경찰은 탱크가 노점과 오토바이 4대를 파손했으나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며 탱크가 소속된 육군부대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믹스 원작 슈퍼히어로 영화 군달라가 우리나라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었습니다. 해당 영화는 생존을 위해 거리에서 살아가던 주인공이 우연히 번개의 힘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얻은 후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이야기이며 특히 선택의 기로에 선 영웅의 책임감을 다루는 심도 있는 이야기와 화려한 액션의 조화로 인도네시아 새로운 히어로 무비의 탄생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군달라는 인도네시아의 마블 유니버스라 불리는 부미랑인 유니버스의 포문을 여는 영화로 코믹스의 원작에는 마블 코믹스처럼 다양한 슈퍼히어로들이 존재하여 향후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 제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